네, 오늘 환자 142쪽 신경계입니다. 신경계. 저번에 이제 그걸 배웠죠. 신경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신전도되고 전달되는지. 그죠? 주로 전기 신호였고요. 이제 넘어갈 때, 시냅스 넘어갈 때는 화학 신호도 좀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경계라는 게 이제 그럼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일단 신경계의 기본이 되는 신경세포가 뭐였죠? 뉴런이었습니다. 뉴런이 연결돼서 이제 신경계를 만듭니다. 자, 크게 이거부터 좀 할까? 캐테고리부터 좀 할게요. 자, 신경계를 크게 두 개로 나눕니다. 신경계를 크게 두 개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중추신경계. 중추신경계가 뭐냐? 중요한 거죠. 네,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중추신경계입니다. 어떤 게 중추신경계냐면 뇌랑 척수. 딱 이 두 개만 중추신경계에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다 말초신경계라 불러요. 순서대로 이거부터 배우고 이거 배울 건데 말초신경계를 지금 여기서 적어봤자 나중에 또 적어야 되는데 거기서 해야 되니까 일단 이 정도만 할게. 네. 그러면 일단 컨셉부터 설명해야지. 자, 그러면 신경계가 우리 몸에 보면 뇌가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척추 안에 척수라는 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우리 몸 전체적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깨가 너무 넓은가? 사람인가요? 그 사람이죠. 그럼 뭐 이렇게 이거 목이 없는데?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렇게 너무 긴데 상체가 쉽지 않은데요?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이따 칠게요. 그러면 뇌랑 척수가 우리 몸 메인입니다. 그래서 이걸 중추신경계라 부르고요. 나머지들은 다 여기서부터 뻗어나온 가지들이에요. 이런 걸 다 말초신경이라 해요. 뇌에서 뻗어나온 가지들, 척수에서 뻗어나온 가지들이 말초신경계다. 좀 더 잘 그린 그림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네, 거의 비슷하긴 한데, 네. 그래서 뇌랑 척수만 중추고 나머지는 다 말초가 이렇게 연결돼 있습니다. 곳곳에. 오케이? 네, 이게 메인 컨셉입니다. 근데 자, 지금 여기서 뇌에서 뻗어나온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을 뇌신경이라 해요. 그리고 척수에서 뻗어나온 애들을 척수신경이라 해요. 그래서 우리 몸의 말초신경계가 뇌신경과 척수신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뇌신경은 몇 쌍, 척수신경은 몇 쌍인지 알아둬야 돼요. 자, 외우는 방법. 12월 31일 쌍쌍. 뇌신경 12쌍, 척수신경 31쌍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문제. 뇌랑 뇌신경은 같은 건가요?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 뇌신경은 중추예요, 말초예요? 뇌는요? 중추예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얘랑 상관없음. 상관은 있는데 같지 않음. 문제에서 막 뇌신경 줬는데 이거라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라 생각하면 안 돼. 네. 그래서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거부터 보자. 그러면 이 말초신경계가 이제 끝쪽이잖아요. 그럼 감각 들어오는 것도 우리 저번에 뉴런 했지. 이거 무슨 뉴런이었어? 그치, 감각 뉴런 혹은 구심성 뉴런이죠. 구심성 뉴런 이거는 말초신경계예요. 그쵸? 들어오는 거니까. 그러면 중추신경계에 해당하는 게 연합뉴런이에요. 뇌랑 척수에 들어있는 거 연합뉴런이랬어요. 그때도 그렇게 말했어요. 뇌랑 척수에 들어있다고. 그리고 다시 나가는 쪽 원심성도 다 말초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건 연결이 됩니다. 그때 그거랑 됐죠? 네.
자, 그러면 중추신경계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제목 중추신경계. 자, 중추신경계는 일단 뇌부터 합시다. 1번 뇌. 앞머리 좀 심어줄까? 앞머리 좀 주고 눈썹. 잘했죠? 이게 앞쪽이란 뜻이에요. 눈동자 없앨게. 눈이 있으니까 더 이상하다. 그쵸? 여기가 앞쪽, 여기가 뒤쪽이에요. 이거 구분하려고 그린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제일 위 큰 뇌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약간 물음표 같이 생긴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뒤통수에 하나 있고, 요렇게 있고. 자, 여기가 딱 봐도 대뇌. 그 밑에 대뇌, 중간뇌, 소뇌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중간뇌가 아니에요. 중간에 있는 게 중간뇌가 아니에요. 여기는 사이뇌라고 있어요. 원래 간뇌라고 하는데 사이뇌라고 바뀌어가지고 사이뇌가 있고, 사이뇌 사이에 있다. 그리고 뒤통수에 소뇌 뒤쪽에 있고, 그 다음 여기서 이것도 이름 바뀌었지. 이게 중간뇌. 그 다음에 저거 뭐 뇌. 저게 뇌예요? 이것도 뇌로 쳐요. 뇌에서 뻗어나온 줄기인데 이것도 뇌로 칩니다. 중간뇌. 뇌교 대신에 뭘 썼지? 뭐였지? 다리뇌. 그래. 요 연수가 숨골. 쉽지 않죠. 네. 새로운 뉴 용어로 대뇌, 사이뇌, 소뇌, 그리고 중간뇌, 다리뇌, 숨골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중간뇌, 다리뇌, 숨골을 묶어서 뇌에서 뻗어나온 줄기다 해서 뇌줄기라 불러요. 저 순서대로 이렇게 있어요. 네, 순서대로입니다. 중다숨. 뇌량 이런 것도 있나? 채팅 잠깐만 할게. 뇌량이 있네. 뇌량 알아야 될까? 이 사이에 이 물음표에 해당하는 게 뇌량이라는 게 있는데 일단은 써봅시다. 엄청 중요하지 않거든요. 사이뇌는 사이뇌가 간뇌라고 하는 친구인데 그 호르몬 관리하는 곳이 있어요. 그 사이뇌 안에 시상과 시상하부가 있고, 그 밑에 뇌하수체도 있어요. 너무 자세히 했나? 네, 이 정도입니다. 이때 용어부터 좀 익혀두세요. 대뇌, 뇌량, 사이뇌, 시상하부, 뇌하수체, 소뇌, 뇌줄기에 중간뇌, 다리뇌, 숨골. 외울 수 있어? 위치부터? 문제에서 그냥 그림으로 이렇게 주고 후보를 3개 줘요. 예를 들어 다음은 뭐 대뇌랑 소뇌랑 중간뇌 ABC 이렇게 줘놓고 이 중 하나이다 하고 이거 3군데 찝어줘요. 그럼 어디가 어딘지 알아야 돼요. 대충.
대뇌가 위고 소뇌가 여기고 여기가 여기인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밑에 있죠. 이 바로 뇌 밑에는 뭐가 있다? 이제 척수로 이어지긴 합니다. 이 아래쪽은 다 척수예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하나씩 하나의 역할부터 간단한 역할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대뇌부터 할까? 대뇌. 대뇌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그 수위운동 조절. 일단 고등 정신 작용부터 하자. 고등 정신 작용이 뭐냐면 뭐 기억, 추리 등등 뭐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건 그냥 기본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수위 운동 조절합니다. 수의 운동 조절. 수위 운동이 뭐게? 수위 운동의 반대는 불수위 운동이라고 있어요. 수위는 우리 맘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팔을 들어 올린다. 수위 운동. 뭐 눈을 깜빡 일부러 깜빡인다. 수위 운동. 뭐 하여튼 그런 거. 우리가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수위 운동이에요. 얘는 뭐라지? 의식적 반응이랄까? 의식적. 으로 할 수 있는 게 수위 운동 조절을 대뇌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좌우 방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좌뇌 우뇌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 있고 각각 하는 역할이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그거 해야지. 얘 겉질은 회색질이고요. 속질이 백색질이에요. 그러니까 바깥쪽은 회색이고 안쪽은 하얘요. 왜 바깥쪽이 회색이냐? 때 타서? 먼지 쌓여서? 아니죠. 뭐 때문일까? 신경세포체가 뭐였지? 저번 시간에 했는데 그게 뭐였지? 뉴런에서 신경세포체 얘가 많이 모여 있어서 까매 보이는 거예요. 회색으로. 오케이? 참고로 백색질은 축삭도액이밖에 없어요. 얇아요. 그래서 이제 좀 하얘 보이는 거고 신경세포체가 모여 있으면 회색으로 보입니다. 됐죠? 대뇌 끝. 나머지 뭐 무슨 감각력, 운동력 이런 거는 이제 좀 부차적인 거라 이건 책 보면서 할 거고 메인은 이겁니다. 대뇌 끝. 다음 뭐였지? 소뇌 좋다. 소뇌부터 할게요. 그럼. 소뇌가 왜 소뇌냐면 그쵸? 얘는 메인 역할이 있어요. 메인 역할은 평형 담당, 자세 이런 걸 관리합니다. 우리가 회전하고 그 옛날에 그런 거 배웠을 거야. 귀에 세방고리관 뭐 이런 거 있어가지고 우리 회전을 느낄 수 있다. 막 전정기관 이런 거 했어요. 그거 다 손으로 가요. 그래서 평형이랑 자세. 그 밖에 부 역할이 뭐냐면 얘는 대뇌를 도와줍니다. 대뇌를 도와 수위 운동 조절합니다. 그래서 얘가 소뇌인 거예요. 대뇌를 도와줘서. 소뇌도 참고로 좌우 방구가 있어요. 좌소뇌, 우소뇌가 있어요. 그건 이제 패스. 다음 사이뇌. 사이뇌 좀 중요한데 사이뇌 중에서도 시상 하부가 중요해요. 아까 시상과 시상하부가 있댔죠. 시상하부가 중요한데 왜 얘가 중요하냐면 여기가 항상성의 중추거든요. 무슨 말이냐?
항상성이라고 하면 우리 몸에서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 체온, 섬유압, 혈당량 이런 거를 여기서 조절해요. 그 밑에 뇌하수체 이런 데 호르몬 나오는 거니까 깔끔하게 패스하고, 자, 그 다음 이제 뇌줄기로 넘어와서 중간뇌. 중간뇌는 메인 역할은 중간뇌는 눈을 관리합니다. 근데 부 역할이 얘는 손해를 도와줍니다. 손해를 도와 평형. 자, 그러면 대뇌를 도와주는 게 누구? 손해. 손해를 도와주는 게 중간뇌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다리뇌. 다리뇌는 중간뇌 다음 거. 다리뇌. 다리뇌는 사실 연결합니다. 어떤 다리예요? 뭘 연결한 다리냐면, 얘는 잘 봐, 이 두 개를 연결할 것 같잖아 왠지. 근데 얘는 이 둘을 연결해요. 이 입체라서 그래요. 대뇌랑 소뇌를 연결해요. 그래서 얘는 대뇌와 소뇌를 연결. 이 메인 역할이고, 얘 누구 도와줍니다. 바로 밑에 있는 숨골을 도와줍니다. 숨골을 도와서 호흡 운동 조절합니다. 숨골을 도와준다. 숨골이 연수라는 건데, 옛날 이름으로 연수. 숨골이 하는 역할이 좀 있어요. 첫 번째, 얘는 불수위 운동 조절합니다. 불수위 운동이 뭐예요? 의식적으로 우리가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지 않고 자동스럽게 되는 거, 자동으로 되는 거. 예를 들어 심장박동, 호흡, 소화, 또 뭐 있지? 등등.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게 가버리면 우리는 마음대로 심장도 안 뛰고 호흡도 안 되고 소화도 안 돼요. 특히 이런 거 안 되면 그냥 생명이랑 직결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숨골이. 자, 그 밖에 숨골의 특징이 뭐냐면, 얘는 크로스돼요. 그거 들어봤어요? 우리 몸의 왼쪽은 우뇌랑 오른쪽은 좌뇌랑 연결돼 있다. 그게 크로스되는 게 여기예요. 그래서 이걸 신경의 교차라고 불러요. 신경교차. 이게 왜 교차됐는지 내가 궁금해서 막 찾아봤거든요. 까먹었어. 되게 신기했는데 까먹었어요. 뭔가 진화상으로 뭔가 문제가 그게 있었어요. 보는 거랑. 기억이 안 나. 네, 한번 찾아보세요. 궁금하면. 신경이 교차돼 있고요. 끝입니다. 그래서 요런 거 한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뇌. 뇌 한번 자세히 보면 대뇌, 뭐 수위 운동 되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사이뇌에서 중요한 건 항상성, 특히 시상하부가 항상성 유지 중추다. 진짜 중요한 거 하나씩 하면, 중간뇌는 안구 운동, 다리뇌는 대뇌와 소뇌 연결, 숨골은 심장, 호흡, 소화. 이런 걸 뭐라 한다? 무슨 운동? 불수위 운동이라 합니다. 이런 걸. 식물인간 들어봤어요? 식물인간은 요거는 살아있는데 의식이 간 거예요. 대뇌가 뭔가 잘못된 경우는 식물인간이라 해요. 그래서 얘네는 스스로 호흡 이런 건 돼요. 다 얘가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뇌사라고 들어봤어요? 뇌사는 요게 간 거예요. 스스로 호흡이 안 돼요. 이 사람은 이거 떼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뇌사는 그냥 거의 죽은 걸로 칩니다. 식물인간 살아있는 걸로 치는데. 네. 그래서 그만큼 뇌주기가 좀 중요하다. 됐죠? 네. 다 했어. 근데 잠깐 보면 이거 내용 잠깐 볼게요. 대뇌 크지? 전체 뇌의 80% 정도의 질량이래요. 그리고 뭐 정신활동, 감각 수유운동, 그다음 주름이 되게 많아요. 표면적이 넓고 겉질 속질이 있는데 겉질이 무슨 색? 회색질. 뭐 때문에? 신경세포체가 모여 있어서. 속질은 백색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내신 때 외워주셔야 돼. 지금은 안 할 거야. 나눠요. 막 이마엽, 전두엽이라고 하는 이마엽이 있고 마루엽이 있고 관자엽, 뒤통수엽이 있는데 각각 하는 역할이 분업화돼 있어요. 특히 저기 보여요. 이게 운동이고 여기는 체감각인 거. 얘는 나가는 쪽. 얘도 말하는 쪽 나가는 거. 우리가 운동이니까 나가는 쪽 원심성. 체감각은 이제 구심성 쪽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막 미각, 청각, 옆에 후각, 언어, 시각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고장나면 눈이 안 보이고 여기가 고장나면 말을 못하고 이런 게 이제 나눠져 있는 거예요. 파트가. 그래서 돼 있다. 좌우 반구로 나눠져 있다. 좌반구, 우반구. 인정? 네. 신기하죠? 예. 다음 손해. 손해는 얘네도 좌우 반구가 있고 얘는 뒤통수에 있댔어요. 수유운동 조절하고 평형 이런 거 하고. 사인회 했어. 시상은 이제 대뇌랑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 정보 전달하고 시상하부에서 항상성 유지하는 거. 그다음 중간뇌는 주 역할이 뭐였죠? 그치, 안구 운동이고 누굴 도와준다? 손해를 도와준다. 다리뇌는 대뇌 손에 연결하고 숨골과 함께 호흡 운동 조절한다. 숨골은 신경 교차 플러스 요거 불수유 운동 조절입니다. 자, 그 밖에 반사라고 되어 있는데 반사는 모아서 조금 이따 다시 할게요. 척수까지 한 다음에. 다음 척수입니다. 또 안 바뀌었네. 네. 자, 여기다가 이제 2번 척수, 그러니까 중추의 2번 척수예요. 2번 동그라미 척수. 척수는요, 뇌 바로 밑에 있습니다. 지성 씨 괜찮나요? 지성 씨 괜찮으신가요? 예. 저기 스탠딩 책상도 있고 좋습니다. 네. 척수는 일단 그림을 그리자면 뭐냐면 이 사람 몸통이야. 몸통을 이렇게 슉 잘라서 이렇게 단면을 본 거예요. 단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몸통을. 그러면 이쪽이 등 쪽이고요. 지금 저 좀 다녔나? 등 쪽이고 이쪽이 배 쪽입니다. 이제 이게 뒤쪽 앞쪽. 이걸 이제 위에서 봤다고 생각하면 돼요. 위에서 사람을 위에서 봤다. 네. 사람을 이렇게 위에서 본 거예요. 자, 그러면 등 쪽으로는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정답. 구심성 뉴런. 구심성은 감각은 뒤로 들어와요. 등 쪽으로. 이걸 후근이라 부릅니다. 후근. 뒤후 써서. 그러니까 감각 뉴런은 척수의 후근을 이룬다. 이런 맞는 겁니다. 뒤쪽으로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이게. 후근. 그래서 감각은 등 쪽으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안에서 뭐 이렇게 짧은 게 하나 있어요. 이건 연합입니다.
연합뉴런. 혹은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요. 뇌 쪽으로 쭉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쪽으로 운동이 슉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은 앞쪽 전근으로 구성되어 있고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신기하죠? 감각은 뒤로, 운동은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척수는 겉질과 속질 중 어디가 회색일까요? 아, 이게 겉질이에요. 이게 바깥이 겉질이고 이 안쪽이 속질입니다. 비슷하지 않을까? 아, 속지. 정답. 신경세포체가 속질에 있죠. 네. 그래서 속질이 까매요. 얘. 속이 까매. 대뇌랑 반대야. 그래서 얘는 속질이 회색질, 겉질이 회색질입니다. 대뇌랑 반대. 그리고 감각의 통로 역할을 합니다. 통로 역할이 무슨 뜻일까? 자, 뭔 뜻이냐면, 자, 우리 몸이 예를 들어 팔에 누가 내 팔을 건드렸어요. 그러면 이 뉴런이 처음에는 어디로 가냐면 척수로 가요. 그 팔에서 척수로 이렇게 슉 들어와. 그 다음에 이 척수로 온 게 위로 가서 뇌로 올라오는 거예요. 물론 연수에서 크로스해서 이렇게. 그럼 뇌에서 생각을 해서 보내야겠다 하면 이렇게 내려와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척수로. 그래서 척수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들어올 때, 나갈 때. 이렇게. 그래서 통로 역할을 한다. 자, 그럼 무조건 반사 한번 해야겠네. 이거 중학교 때도 해요. 따로 중요하게 해야 돼. 자, 그럼 의식적 반응들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좀 이따 표로 그려야겠다. 자, 무조건 반사부터 해야겠다. 자, 무조건 반사는 일단 세 군데서 해요. 중간뇌, 숨골, 척수. 자, 무조건 반사가 뭐냐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단 나가는 거, 일단 행동을 하는 걸 말하거든요. 예를 들어 중간뇌 같은 경우는, 자, 중간뇌 메인 역할이 뭐죠? 안구운동이죠. 그래서 얘는 동공반사란 걸 합니다. 이게 뭐야? 어두운 데 가면 동공이 커진다. 밝은 데 가면 동공이 작아진다. 이거는 중간뇌가 무조건 반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봤죠? 의학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막 환자 들으면, 자, 환자분 보면서 딱 오면 일단 플래시부터 켜. 눈을 빡 까. 왜 해 이거? 이거 확인하는 거야. 중간뇌가 갔냐 안 갔냐 확인하는 거야. 왜냐면 중간뇌가 이게 동공반사가 안 된다는 건 이쪽이 안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숨골까지 위험할 수 있다고요. 이러면 스스로 호흡이 안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이거부터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안 되면 좀 많이 심각한 겁니다. 이쪽이. 그렇죠? 그래서 동공반사 중요하고, 그 다음에 숨골. 숨골은 메인 역할이 뭐지? 그치? 불수위 운동에서 숨 쉬는 거, 호흡, 심장, 소화 이런 건데 이게 반사는 아니에요. 그건 메인 역할이고, 얘가 하는 반사는 뭐냐면 지금 했어. 그래서 그런 거, 얼굴에서 하는 거, 침분비, 하품,
기침 재채기 이런 거? 재채기, 침분비, 하품 이런 거. 등등이 그러니까 얼굴에서 하는데 눈 빼고 다 이런 게 숨골에서 하는 반사입니다. 그 의식적인 거 말고 침 뱉는 거 이런 거 말고 알죠? 네. 이런 게 숨골 반사. 척수 반사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릎 반사. 기억나요? 무릎 치면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그거 뜨거운 주전자에 손이 닿으면 나도 모르게 손이 뗀다. 그쵸? 뜨거운 거 닿으면 빼는 거. 이거를 회피 반사를 합니다. 회피 반사. 그 다음 이거는 배변 배뇨 반사라 해서 이건 갓난아기들이 지리는 거. 다 큰 사람들이 지리는 거 말고요. 여러분들이 지리는 건 반사가 아니라 이거 갓난아기들이 이렇게 쭉 하는 거는 반사예요. 그렇죠? 무조건 반사. 이런 건 척수에서 합니다. 됐죠? 예. 자, 이렇게 되면 무조건 반사고 기본적으로 근데 이건 책 보면서 해야겠다. 책 보면서 할게. 네, 됐습니다. 좋죠. 그래서 됐어. 반사 세 가지 했어. 그래서 동고 반사도 했고 했어. 자, 척수는 겉질이 백색질, 속질 회색질, 후근이 뭐다? 등 쪽이 감각. 그다음 정근 앞쪽이 운동. 네. 그다음에 통로 역할. 그다음 척수 반사도 한다. 자, 그러면 이거부터 보자. 원래 의식적 반응. 대부분의 반응은 우리가 의식적 반응이에요. 자, 보면 이 목 아래서 오는 자극들은 다 척수로 보여요. 일단 척수로. 얘는 지금 뭐라고 있는 거지? 이게 원래 눈으로 바로 안 들어오고 눈으로 들어오네. 누가 건들고 하면 다 척수로 일단 들어옵니다. 그래서 대뇌를 올려요. 대뇌에서 이제 생각을 하고 다시 이걸 내려서 반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의식적 반응인데 무조건 반사 같은 경우는 대뇌의 작용 없이 무의식적으로 들어오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신호가 대뇌로 전달되기 전에 명령이 바로 운동신경으로 전달돼서 일어나는 걸 무조건 반사라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그럼 대뇌로는 신호가 안 가요? 결국엔 가요. 결국엔 가는데 그거보다 빠르게 반응부터 하는 겁니다. 네. 됐죠? 밑에 풀어보세요. 확인 문제. 1번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 사이뇌, 중간뇌, 숨골, 척수. 그 다음에 A 대뇌, B 중간뇌, C 사이뇌, D 소뇌, E 다리뇌, F 숨골. 이거 후보 잘 봐야 돼요. 이거 A에서 F는 뭐다 이런 식으로. 2번은 OXO XX O. 일단 그렇고, 그다음 3번은 회색질, 백색질, 겉질. 그다음 4번 이거 기호랑 이름까지 썼지? 설마 안 쓰죠? 안 왔겠지? 네, A 겉질, B 속질. 치팅한 사람 있다. D 전근, C 후근. 5번은 척수. 중추라는 건 그 관리하는 곳. 질문. 2에 7, 2에 5. 자, 내분비계가 뭔지 몰랐죠? 이게 그 호르몬을 내분비계라 그래요. 항상성과 관련 있는 호르몬 조절입니다. 이것도 그 사이뇌에서 합니다. 그다음 F가 연수래. 그 숨골인가 본데? 네. 숨골에서 신경 교차. 기억나요?
주무셨나요 혹시? 숨골에서 신경의 교차가 일어난다. 어디 있었냐? 바로 10분 전에 했죠? 더 됐나? 여기 보이나요? 오. 네. 아이고. 눈 뜨고 뜬 채로 기절했네요. 네. 또 모르겠다. 없어요? 괜찮아? 네. 여기 일단 중추 끝 좀만 쉴게요. 네. 그래서 이제 갑니다. 말초신경계입니다. 자, 말초신경계는 일단 이 카테고리 먼저 이거부터 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아까 중추 말초 한 다음에 원래 더 붙이려 하다가 참았는데 이제 그걸 완성할 차례예요. 그래서 얘는 잠시만요. 바뀐 거 있나 보시면서. 네. 얘는 그냥 중추부터 다시 한번 그릴게. 그냥 별거 안 되니까. 자, 신경계를 다시 좀 쪼개 봅시다. 신경계는 일단 크게 뭐랑 뭐?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가 있다. 자, 이건 새로 그리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면 여기서 이어서 뭘 할 거라서 그리세요. 새로 적으세요. 새로운 그림에다 중추신경계는 뇌랑 척수가 있다. 말초신경계에는 일단 얘는 뇌신경 몇 쌍? 12쌍. 그렇죠. 척수신경 오 외워버렸죠. 12월 31일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또 다른 분류로 하자면 얘를 구심성 신경과 원심성 신경으로 나눌 수 있다. 자, 구심성 신경은 감각신경이고요. 받아들이는 건 말초입니다. 구심성. 자, 그다음에 이제 원심성에서 나가는 쪽에서 타입을 나눠요. 원심성에서 체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로 나눕니다. 체성 자율 어디서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안 들었어. 거짓말이에요. 네? 거짓말이에요. 왜냐면 거짓말이랑. 예 미사 중 3은 이걸 했었거든요. 저는 안 했어요. 저랑 했었거든요. 아니 거짓말. 이게 거짓말. 자 오투를 한번 찾아보세요. 집에 가서 체성 자율 있었고요. 안 했나? 했어. 이런 딥한 내용을 했다고요? 아 건너갔을 수도 있겠다. 네. 그래서 체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가 있고요. 체성신경계는 일단 운동신경, 그다음 자율신경계 안에는 교감, 부교감 교감 부교감? 했잖아요. 했는데 네, 기억으로 했거든요. 이렇게 나눕니다. 되게 자세히 나눈 거예요. 여기다 뭐 그릴 건데 괜찮나요? 이어서 여기다 이렇게 그릴 건데. 얼마나 커요? 한 이 정도 이렇게요. 좀- 여기다 넣을게요. 네네. 체성 자율 원심성에서 체성 자율이 나누고 그 다음에 자율 안에 교감 부교감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많이 문제에서 이렇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자, 교감신경은 구심성 뉴런이다. 구심성 신경이다. 아니에요. 얘는 원심성이에요. 다 나가는 쪽이에요. 다 이쪽은. 그림에서 문제에서 이거 줬는데 이거 동그라미 돼 있어. 얘 보고 이거 교감신경이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건 받아들이는 쪽이거든요. 됐지? 체성, 자율 다 나가는 쪽이고, 자, 체성은 어떻게 생겼냐면 한 줄입니다. 시냅스가 없어요. 냅스가 없어요. 시냅스가 없고 얘는 골격근이라는 곳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골격근이 뭘까? 뼈에 붙은 근육들. 그치? 그래서 골격근은 뼈에 붙은 근육을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막 팔 움직이고 다리 움직이고 하는 건 체성신경계가 담당을 한다. 오케이? 네. 그럼 자율신경계는 뭘 담당하냐? 얘는 일단 교감부터. 교감은 앞이 짧고요. 뒤쪽이 길어요. 그러니까 시냅스로 두 파트로 나눠져 있고 앞이 짧습니다. 부교감 신경은요. 앞이 길고 뒤쪽이 짧습니다. 그 다음 얘네들은 주로 어디 연결되어 있냐면 공통적으로 얘는 둘 다 공통으로 일단 동공, 그 다음에 약간 소화기관, 간이나 위 이런 거, 이자 이런 거, 혹은 심장 이런 데 연결되어 있고, 척수가 아니라 방광 이런 곳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로 내장에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율신경계는 주로 내장기관에 연결이 되어 있다. 됐어요. 두세 가지 더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자, 우리 이거 시냅스 끝에 축삭돌기 말단에 뭐 있었어요? 그 주머니 이름이 뭐였어요? 그거 뭐? 이 주머니 이름 소포. 시냅스 소포. 채 붙이면 안 된다 해서 시냅스 소포. 그치? 소포가 있고 그 안에 들어있는 가루 이름은? 잠시만요. 가루 이름 신경 전달 물질. 정답. 신경 전달 물질 종류가 얘네가 조금 같고 다르고 한데, 자, 일단 체성신경계는 신경 전달 물질 이름이 이 파란색은 지금 다 아세틸콜린이라는 친구예요. 저 외워야 되는 거예요? 예, 아세틸콜린. 영어로는 ACH 이렇게 줄여서 쓰는데 아세틸콜린입니다. 아세틸콜린이 어디 나오냐면 여기 나와요. 교감 뒤쪽 빼고 다 나와요. 교감 뒤쪽만 달라요. 교감 뒤쪽은 노르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옵니다. 노르에피네프린.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 종류 많이 물어보고요.
이 구조 보면 누가 교감인지 무교감인지 채성신경계인지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거 갑니다. 자, 채성신경계의 신경세포체는 어디에 있냐면요, 얘는 척수에 있어요. 척수에서 뻗어나갑니다. 모든 채성신경계는 척수에서 골격근으로 연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감신경의 이 신경세포체도 마찬가지로 모두 척수에 있습니다. 문제는 부교감이에요. 부교감신경은 원래 이렇게 설명을 해야겠다. 자, 예를 들어 잠깐만, 이 그림은 그리지 마세요. 뇌가 있고 척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사실 이거 골격근 운동은 누가 관리해요? 중추. 아니, 관리하는 애는 따로 있어. 명령 내리는 애. 얘는 수위 운동이죠.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죠. 누가 관리해요? 대뇌가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 대뇌에서 여기까지는 그냥 쭉 내려왔다가, 여기까지는 연합 뉴런이에요. 그냥 쭉 왔다가, 문제는 여기서 나가는 게 이게 채성이에요. 그래서 채성은 다 척수에서 나가는 거예요. 오케이? 척수의 속질이죠. 정확히 말하면 겉질이 아니라 속질. 네. 교감도 마찬가지예요. 교감도 사실 동공 관리 누가 해요? 중간뇌가 해요. 그럼 중간뇌가 여기까지 내려줘요. 그러면 여기서 나가는 게 교감이에요. 근데 부교감은 있잖아요, 다이렉트로 나가요. 척수를 안 거쳐요. 잘. 원래 담당하던 곳에서 거의 다이렉트로 나간다. 그래서 부교감 신경은 이 뒤를 잘 봐야 돼요. 얘가 만약에 동공에 연결돼 있다 하면 얘는 중간뇌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요렇게, 만약에 얘가 소화기관이나 심장에 연결돼 있다 하면 얘를 관리하는 곳이 어디죠? 심장, 소화 이런 거. 숨골. 숨골에서 바로 나갑니다. 이쪽. 방광의 경우는 척수가 원래 담당을 해서 척수에서 이렇게 나가게 돼요. 그래서 부교감이 좀 달라요. 신경세포체 위치가. 이거는 진짜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야 되나? 그래서 부교감만 좀 주의를 하자. 이렇게 물어봐요. 채성신경계의 신경세포체는 척수의 속질에 있다. OX. O. 척수의 속이에요. 굳이 말하자면 겉이 아니라. 네. 그러면 얘네들은 채성신경계는 모두 척수신경이다. 옵니다. 왜? 척수랑 연결돼 있으니까. 척수에서 뻗어나가면 척수신경이라 했잖아 아까. 얘는 다 척수신경인 거예요. 교감신경은 모두 척수신경이다. 오. 왜? 척수에서 뻗어나가니까. 뇌신경은 저런 게 뇌신경. 그렇죠. 요럴 때가 요 두 경우가, 왜 안 바뀌어 색깔이? 요 두 경우가 뇌신경입니다. 뇌에서 바로 나가니까.
근데 이렇게 될 때 그럼 척수신경이 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부교감 신경은 뇌신경과 척수신경이 둘 다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이해 못하면 문제를 못 풀어요. 자, 그러면 이제 교감, 부교감의 역할 그것만 보면 끝날 거예요, 아마. 그 전에 이거부터 볼까 그럼? 자, 말초신경계, 중추신경계와 몸의 각 부분을 연결. 이렇게 짜바리들, 잔가지들이에요. 뇌신경 12쌍, 척수신경 31쌍. 이거 나눴고요. 다 나눴고, 다음 체성신경계. 얘는 대뇌지배 수위 운동이니까 골격근 조절하고요. 얘는 시냅스 있다 없다. 하나의 뉴런으로 연결. 중추에서 골격근까지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가죠. 이거 신경전달 물질이 아세틸콜린이 나옵니다. 자, 자율신경계는 이거 안 적었다. 대뇌의 직접적인 조절을 받지 않습니다. 얘는 대뇌가 필요 없어요. 의식적인 반응이 아니라서. 그래서 주로 중간뇌, 숨골, 척수, 그 부교감 신경 아까 나온 데 있죠. 세 군데. 네, 거기서 뻗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시냅스를 이룬다. 시냅스를 신경절이라고도 해요. 신경절. 자, 교감은 앞이 짧아요, 길어요? 앞이 짧고 이전이 짧고 아세틸콜린이 나옵니다. 그럼 나머지 뒤쪽은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거 외우는 방법. 이거 나는 옛날에 고등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냥 이게 아직도 외워졌어. 그냥 교감은 이전이 짧고 아세틸콜린이 나온다. 이것만 외웠어요. 그럼 이제 뒤쪽은 길어지고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오고 부교감은 반대고 뭐 이런 식으로 외웠어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 이건 너무 세부적인 내용이긴 해요. 뭐냐면 자, 체성은 마리집이 있어요. 교감, 부교감은 앞쪽에만 마리집이 있어요. 이거는 너무 세부적이긴 해. 이건 좀 그냥 보고 이렇구나 하고 지워요. 알겠죠? 네. 그래서 외워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교감, 부교감의 이제 역할인데 이것도 중학교 때 합니다. 표만 한번 그리면 끝나요. 교감신경. 뭐 할까? 동공, 심장박동, 혈당, 혈압이랄까? 혈압, 혈당. 뭐 하지? 호흡, 방광. 이 정도 하자. 그리고 좀 더 어려겠는데 2개. 일단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정반대 역할을 해요. 정반대 역할을 하고 이런 둘 사이의 관계를
얘네가 하는 역할을 기량작용이라 부릅니다. 길항작용. 오. 했죠? 네. 한 기관에 작용해서 서로 정반대 역할을 하면 기량작용이라 불러요. 그래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교감은 주로 다 늘립니다. 예를 들어 동공은 확장시켜요. 주로 교감은 뭔가 싸울 때, 흥분했을 때 나오는 반응이라서 동공 확장시키고요. 플러스 심장박동 촉진시키고요. 혈압 높이고요. 혈당량이라고 혈액 속 당의 양을 늘리고요. 에너지 내야 돼서 호흡 빠르게 하고요. 방광 이완시킵니다. 이완 늘린다는 뜻이에요. 다 늘리는 쪽이에요. 교감은. 부교감은 다 줄여요. 근데 주의할 게 이거예요. 교감은 딱 두 개를 줄여요. 소화와 혈관을 줄입니다. 소화를 억제시키고요.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여기다 적가 억제. 혈관 수축. 자, 그래서 부교감은 그러면 소화는 플러스 시키겠다. 네. 그래서 밥 먹을 때 막 긴장되거나 하면 체하는 게 이것 때문이에요. 교감이 소화를 억제시키거든요. 오케이. 그리고 혈관 수축은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할 호르몬이랑 연관이 있어서 좀 알아두시고. 네. 교감은 주로 늘리는 쪽, 플러스 확장시키는 쪽, 부교감은 마이너스, 억제시키는 쪽입니다. 얘네 빼고. 얘는 비워두세요. 그냥 안 쓸 거예요. 네. 왜요? 응? 이게 관리를 안 하거든요. 이거. 네, 신경을 안 써서. 거기까지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비워두세요. 네. 교감이 줄인다 정도만 알면 돼요. 네, 그렇죠? 그래서 교감과 부교감 신경은 대부분 같은 기관에 분포하고 기량작용을 한다. 여기 숨관가지 뭐였지 이거? 기도. 오! 기관지 아니었나요? 그럼 맞아요. 기관지. 기관지입니다. 기관지 확장시킵니다. 그래서 이거 호흡도 빨라진다 이런 뜻이에요. 네. 좀 많이 틀리는 게 뭔지 알아요? 방광 많이 틀려요. 교감은 방광 확장시켜요. 방광을 어떻게 확장시켜요? 방광이 그 오줌 모아놓는 창고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늘려요. 그게 늘어나요? 늘어나요. 늘어나요. 위도 늘어나잖아요. 밥 먹으면. 위가 늘어나요? 예. 몰랐어요? 몰랐어요. 네, 늘어납니다. 그래서 확장되고요. 이게 늘리면 돼요. 쓸개즙은요? 쓸개즙이요? 오, 좋은 질문. 쓸개즙은 그 소화랑 관련이 있어요. 그 지방 유화 부드럽게 시키거든요. 이것도 소화라고 보시면 돼요. 둘 다. 소화는 억제시킨다. 그리고 혈관이 빠졌는데 혈관 억제, 축소시킵니다. 네. 자, 그러면 잘 봐. 그림 잘 봐. 얘 교감이에요. 얘는 부교감이에요. 자, 동공 막 이런 거 쫙 있는데 얘 다 어디서 나가고 있어요? 지금 신경세포체가 다 척수에 있는 거 보여요? 다 척수에서 나가는 거. 근데 부교감은 잘 봐요. 동공은 중간 내에서 나가는 거 보이죠? 그 다음 이런 거 호흡, 심장, 소화 이런 거 다 숨꼬리 관리하는 거니까 숨꼬리에서 나가요 다. 그리고 방광만 척수에서 삑 나갑니다. 이게 아까 내가 강조한 내용입니다. 잘 봐. 간다. 자, 문제야. 어떤 중추신경계에서 교감신경, 심장, 부교감신경, 심장이 연결됐대. 그러면 이 교감신경의 신경세포체는 어디 있을까요? 정답. 왜요? 교감. 교감은 무조건 척수예요. 네. 자, 이 부교감신경의 신경세포체는 어디 있을까요? 숨골. 정답. 숨골에 있습니다. 왜?
심장은 숨골이 관리하니까 숨골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나간다. 그러면 교감은 심장 박동을 촉진시켜요, 억제시켜요? 촉진시키고 얘가 억제시켜요. 자, 봐봐. 어떤 자극, 이게 자극전이야, 빨간색이. 자극을 줬더니 파란색이 됐대. 심장의 막전이가. 이거 심장 박동이 빨라진 거예요, 느려진 거예요? 어? 뭐라고? 느려진 거? 빨라진 거? 빨라진 거예요. 땡겨진 거예요. 오케이? 시간이 땡겨지면 더 빨라진 거예요. 이거 반대로 보는 학생들이 많아서 설명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보다 더 빨라졌네, 시간이 앞당겨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교감이었을까, 부교감이었을까? 네, 교감을 자극한 겁니다. 반대로 느려지면 이렇게 돼요. 더 뒤로 밀려요. 더 넓게 밀립니다. 이거 뭔지 알겠죠? 이거 8분 그거예요. 네, 됐다. 다람쥐. 네, 정답. 중추신경계, 대뇌, 자율, 길, 기량작용, 노르에피네프린, 아세틸콜린. 노르에피네프린, 아세틸콜린 외워주시면 됩니다. 1번 그르, 2번 OXXO, 3번 아세틸콜린, 4번 A는 숨골, C는 척수. 그 다음에 2번은 아세틸콜린, 억제, 노르에피네프린, 촉진. 확장, 억제, 수축, 촉진. 질문. 말이 어렵지 않아요? 좀? 괜찮아요? 많이 틀린 것 같은데? 아니야? 네, 일단은 됐고요. 그러면 일단